소리경기 2026년 7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경기입니다. 소리경기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녹음,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신청 문의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유선 031-213-7722를 누르신 후 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리경기는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www.yes1004.com 웹 매거진 메뉴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 바로가기 GGKBU를 입력하신 후 웹 매거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청취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소리경기 구독 회원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기도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경기 2026년 7월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경기 차례는 파트 1은 경기도 이야기이며 파트 2는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복지 뉴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경기 2026년 7월호 파트 1 경기도 이야기. 추미애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 민선국이 새 시대 열렸다. 공정으로 신뢰 세우고 혁신으로 미래를 열며 포용으로 함께 가겠다. 추미애 제37대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미래를 열며 포용으로 함께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선국이 경기도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의 탄생입니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도지사의 책무와 사명을 약속하는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방과로 1. 도민과 함께 내딛는 첫걸음, 공정, 혁신, 포용, 세 가지 약속 제시. 추미애 도지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그렇게 경기도의 변화는 곧 대한민국의 변화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과 세대, 산업과 생활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의 가능성을 더 큰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선국이 경기도정이 지켜갈 세 가지 약속으로 공정과 혁신,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첫 번째,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정 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결정은 더욱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권으로 얻은 이익은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도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혁파해 도민의 일상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아끼고 기술의 진보를 행정의 혁신으로 연결해 도민 삶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하는 경기도를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장애인까지, 농촌과 도시, 북부와 남부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평등과 격차를 치유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과로 2. 재정은 바로 세우고 미래 투자는 지킨다. 7조 원 채무, 엄중한 출발. 추 지사는 민선국이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 2026년 7월 현재 예산이 부족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 반영조차 하지 못한 엄중한 상황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의 선택을 도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해 보이겠다. 경기도의 도약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저의 모든 책임감과 추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과로 3. 대청마루 타운홀 미팅. 1420만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취임식 2부는 도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대청마루로 진행됐습니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출발이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청마루에는 크게 듣고 바닥부터 높은 곳 마루까지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취업준비 대학생과 예비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문화예술가, 여성 직장인, 경기도 기회기자단 어린이 등 도민 대표단 패널 50명이 함께했습니다. 추지사는 도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과로 4, 반도체, 일자리부터 청년 주거까지 현장 질문에 답하다. 먼저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인가라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질문에 추지사는 반도체는 호황인데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정책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며 반도체 기업이 앞당겨져 팹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청년 일자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30년이면 3기 정도 팹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한 개 팹에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인재가 풍부한데 이런 분들에게 1만 3, 4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에 대해 물은 예비 신부에게는 청년이 원하는 주거 디자인을 결합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펼치고 싶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너무 극한의 좁은 공간에서 참아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꿈을 꾸라는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 공급 물량도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1만 호 정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과로 5. AI 행정혁신 편화주입버스 북부 대전환.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스타트업 기업가는 경기도가 AI 선도 모델이 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지사는 늦어도 2028년 초까지는 내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서 행정혁신 시스템을 이뤄내겠다며 또 데이터를 모아서 체계화해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AI 행정혁신 선도 모델을 만드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경기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 청사진에 대해 묻자 추지사는 삶이 편안해지려면 우선 교통이 해결돼야 하는데 광역교통체계는 지자체 간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경기 편화주의 버스 노선을 경기도 구간 안에서 투입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려 한다며 도민께서 제안해 주시는 노선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적경지역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기 북부의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테크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북부가 앞서가도록 대전환을 하고 싶다며 민통선에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통일부, 국방부, 국회와 노력해 평화, 경제, 문화특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규제의 땅이 아니고 기회와 문화가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물은 소상공인에게는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오프라인 스마트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스토어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과로 6. 검소하게, 더 가까이. 형식보다 도민과의 소통을 택한 취임식. 이날 취임식은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검소하면서도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통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초청 인원은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 단체장 및 공약 관련 도민 등 초청 인원을 400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초청 형식도 종이 인쇄물 대신 이미지 파일 형태의 모바일 초청장으로 대체하고 사회자도 외부 인사가 아닌 도청 직원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 수원 인계동 현충탑 참배와 인계 인수서 서명을 했습니다. 경기 장애인 동행 특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시. 공정, 혁신, 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미화는 6월 25일 민성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추가로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포함한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미화 위원장은 단순한 공약 점검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방과로 1. 중증장애인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기준 확보가 핵심. 이번 검토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입니다. 당선인이 직접 공약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원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 시스템에 대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이 약 1.2명에 불과해 하루 8시간 운행에 그치고 중증장애인 대기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위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서미화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언 하나만 제대로 실현되어도 중증장애인의 하루가 달라진다며 당선인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방과로 2.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2곳분, 권역별 확충 시급.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도내 쉼터가 남부, 북부 각 1개소로 단 2곳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이번 검토에서 재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만 2,102건에 달하지만 이를 즉각 분리 보호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 의료원을 피해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치료, 심리상담,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의료심리회복 지원체계 구축도 이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방과로 3. 비예산, 저예산 신규 과제 14건 발굴.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도민의 정책 체감은 극대화. 의지만 있으면 임기 첫해 즉시 가능.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규 과제 24개 중 14건은 예산 편성 없이 지침 개정, 제도 개선만으로도 장애도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비예산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도 장애인 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제안됐습니다. 특위는 적은 예산으로도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성국이 포용 경기의 상징 사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 지원 체계 구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을 지원하는 광역 행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성과가 입증된 정신장애인 및 중증 정신질환자 주도 동료 지원센터 시범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자립과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최중증 외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 등 장애도민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 사업도 제안됐습니다. 경기도의 기존 특색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위는 이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확대를 통해 민성국위가 장애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흔들림 없는 포용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미화 위원장은 장애인 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민성국위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당선인의 단단 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재난안전협의체 출범, 도, 경찰, 소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재난안전 분야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경찰, 소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기재난안전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경기도는 6월 24일 도청 자연재난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재난안전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재난안전협의체는 최근 복합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소방, 경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안을 발굴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관리 총괄을 맡고 경기 남북부 경찰청은 치안유지와 범죄 예방 분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 점검과 인명구조, 구급활동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협의체는 반기별 회의를 실시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운영됩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도, 기후재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기후보험 홍보 요청, 소방, 대형 창고시설 소방차량 사전 출입 등록 협조체계 구축, 경찰,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범위 확대 요청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과 개선 과제 등을 정리해 관련 부서와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건의사항을 제출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고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합니다. 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 초본과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월급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등 국가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6월 22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6월 22일 지정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 열린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하는 밴드의 축하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예방 메시지를 담은 쇼폭 공모전과 초등학생 대상 글 그림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에서 학대 멈추고, 인권 지키고, 경기도는 웃고 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장애인 학대 예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복지식당을 상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금철한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변의 작은 징후에 귀 기울이는 도민들의 관심이 모일 때 가능하다며 경기도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 2년 만에 200만 돌파. 경기도는 2024년 7월 출시한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약 2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2월 1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200만 명이 그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누적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63만 톤으로 이는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도는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 카페 찾기, 줍깅 참여 등 일상 속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의 보상을 제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탄소 감축 성과와 연결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문화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는 200만 가입자 달성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와 정책 참여 소감을 나누는 도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0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이벤트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도민 의견과 참여 소감을 향후 사업 운영과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0만 가입자 달성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생활 속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6월 24일부터 1차 접수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09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면접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정하여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취업 준비 공백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면접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다른 지역 등 경기도의 사업장 면접에 참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자바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면접 1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면접 참여 횟수에 따라 면접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청년 포털
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면접수당 상담 콜센터 1877-204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푸드뱅크 4억 5천만 상당 여름나기 키트 취약계층에 전달. 경기도 푸드뱅크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4억 5천만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도내 취약계층 2,880가구에 여름 이불과 보양 간편식, 방역용품 등 여름나기 키트를 지원합니다. 6월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배분금 전달식과 여름나기 물품 키트 포장 봉사활동에는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윤여준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창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4억 5천만 원 상당을 경기광역푸드뱅크로 후원하고 경기광역푸드뱅크는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합니다. 해당 키트는 경기 남부지역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등 2,88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오늘의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폭염과 기후위기로 인해 소외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 나눔 푸드뱅크 누리집 https://kg1377.or.kr/ 또는 대표 전화 031-294-1377을 이용해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경기 2026년 7월호 파트 1 낭독을 마칩니다. 수리경기 2026년 7월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파트 1면 낭독의 박경선입니다. 수리경기 2026년 7월호 파트 2면을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모집, 2026년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대비반 교육생 추가 모집 공고.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은 취업 준비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정보와 관련 자격증으로 시각장애인 응시생 역시 시험 시간 연장 및 스크린 리더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전국 모든 상공회의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크린 리더 환경에서도 취득이 가능한 2026년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대비반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1. 교육명 2026년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대비반 교육 2. 모집기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서 7월 7일 화요일까지. 3. 교육인원 3명. 4. 교육기간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서 8월 14일 금요일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2시간. 5. 교육장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1층 정보화 교육실 수원시 8달구 8달문로 135. 6. 참고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세류역에서 셔틀 운행 가능. 7. 교육비 무료. 8. 접수 및 문의 031-213-7722 내선 5번 담당 윤종민 사회복지사. 코웨이 물빛 합창단 수시단원 모집. 1. 채용업체 코웨이 물빛 합창단 단원 모집. 2. 대상 시각장애인 중증 경증. 3. 모집인원 땡명. 4. 모집기간 2026년 6월 29일에서 채용시까지. 5. 근무조건 코웨이 계약 직원으로 채용되며 합창 단원으로서 연습과 연주에 참여해야 함. 6.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임금조건 세전 월 120만 원 내외 식대 포함. 근무시간
일 4시간 4일 출근, 10시에서 1시, 1일 재택근무. 고용 형태, 계약직, 복리후생, 4대 보험, 복지포인트, 연차, 연차 외 특별 하계 휴가 등 코웨이 복지 혜택. 근무지, 서울시 시청역 인근 합창연습실. 7. 문의사항 010-9046-6835 시각보조공학기기 아이케인 시연회 참여자 모집 안내.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경형 시각보조공학기기 아이케인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아이케인은 안경처럼 착용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글자 확대, 문서 및 사물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시력 이용자분들의 읽기 및 시각 정보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연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회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기기를 착용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아이케인 체험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이용자. 진행 시간 약 30분. 운영 일정 매주 수요일. 장소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내. 신청 방법 네이버 폼 신청. 링크 https://naver.me/gprr0luh 신청 인원에 따라 시간은 조율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업정보팀 박희도 사회복지사 070-4880-2643 모집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감각하는 문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저시력자를 주요 대상으로 전맹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감각 친화형 문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명, 감각하는 문자. 2. 교육 일정. 2026년 7월 21일에서 8월 25일 매주 화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30분 총 9회 교육 운영 중 희망일자 선택. 3. 접수기간 6월 29일에서 신청 마감시까지. 4. 대상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 성인. 5. 모집 인원 회차당 10명 플러스 대기자 15명 내외 모집. 연령 및 인원, 운영시간 협의 가능. 6. 장소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1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세미나실. 7. 내용 특별히 제작한 촉각 교구를 활용해 이집트 상형 문자의 규칙과 형태적 특징을 탐구하고 나만의 문자를 만들며 다양한 감각으로 문자를 새롭게 발견하는 프로그램. 8. 접수 및 문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프로그램 접수처 070-8860-3858 공휴일 및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 제외. 안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는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뉴스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한글 점자 창제 100주년 기념 한글 점자표 발표.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이 7월 1일 한글 점자 창제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발표했다. 오늘날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선 선생에 의해 창제된 혼맹정음을 모태로 하고 있다.
1896년 미국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뉴욕 포인트 점자를 변형해 만든 4점식 한글 점자, 평양 점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어 점자까지 익혀야 했던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6년간의 긴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한글 점자의 제자 원리와 글자 간 상관관계를 담은 구체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아 오랜 시간 교육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국립국어원의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인 총 25만 2,703명 가운데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9.6%지만 불가능한 사람은 무려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한글 점자표는 한글 점자의 자음, 모음, 받침, 약자, 약어 등을 포함해 영어 점자와 숫자 점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점자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설명으로 활용도가 높다. 김영훈 원장은 앞으로 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한글 점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 점자표 배포에 힘쓸 예정이며 한글을 아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글 점자를 사용할 수 있게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은 지난 2022년 5월 누구나 5분이면 점자 공부를 할 수 있는 한글 점자 카드를 개발, 2차례 소셜 펀딩으로 각 482%, 142%의 높은 호응을 이끈 바 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7월 1일 기사 중 발췌. 서미화 의원, 식품 점자 표기 1%도 안 돼. 식품 점자 표기 확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6월 24일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각, 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8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 7,9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년 12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일명 식품점자표기법 시행에 따라 식품의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머물러 식품 표시 정보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 홍보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 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다.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6월 25일 기사 중 발췌. 주식회사 하이퍼롤러지 이남희 대표 2026년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대상 수상. 주식회사 하이퍼놀러지 이남희 대표가 지난 23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2026년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같이 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결선에서 시각언어 모델 VLM 기반 초정밀 이상탐지 및 자율제조 플랫폼을 제안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30명이 지원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대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결선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서류 심사와 본선 발표 심사를 통과한 최종 3인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기획력, 실행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결선 과정은 영상으로 제작 공개해 장애인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대중에 알릴 계획이다. 대상을 받은 주식회사 하이퍼놀로지 이남희 대표의 생성형 시각 언어 모델 기반 초정밀 이상 탐지 및 자율 제조 플랫폼은 수천 장의 데이터를 장기간 학습해야 하는 기존 인공지능 검사 장비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다.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대상을 인식하는 즉시 결함을 탐지할 수 있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서연 예비 창업자는 5에서 10m에 달하는 스마트폰의 위치 오차를 1m 이내로 줄이는 초정밀 위치 보정 장치로 점자 블록, 단차 등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음성 안내하는 시각장애 이동 플랫폼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주식회사 에브리솔루션 황희풍 대표의 리튬전지 안전 수거함은 화재 발생 시 0.5초 안에 수거함 내부를 완전히 침수시켜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점포 인차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시제품 제작, 수출 및 판로 지원 등을 포함한 총 1억 9,3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제공된다.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하이퍼놀로지 이남희 대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인공지능 검사 장비가 불량품 데이터 부족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년간 온 힘을 쏟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검사 설비를 도입 즉시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 창업 환경에서 실질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발굴된 우수 기술이 현장에서 산업 발전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6월 26일 기사 중 발췌. 장애인재단 롯데 홈쇼핑, 시각장애 아동 위한 드림보이스 시즌9 활동 시작. 한국장애인재단, 이하재단, 이 6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 리테일 아카데미에서 롯데 홈쇼핑과 함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사업인 드림보이스 시즌9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드림보이스는 2016년부터 롯데 홈쇼핑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23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하며 시각장애 아동의 독서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번 시즌9는 더 많은 도서를 제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영어 원문 도서 제작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포터즈들은 향후 로봇, 반도체, 금융 등 최신 트렌드를 담은 국문 도서와 신설된 영어 도서 14권을 포함해 총 4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완성된 도서는 전국 맹학교와 국립장애인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드림, 그리고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재단 김지우 사무총장 대행은 롯데 홈쇼핑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기부가 시각장애인 아동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드림보이스 서포터즈 운영과 영어 도서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 아동의 정보 접근성과 도서 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6월 26일 기사 중 발췌. CU, 전국 점포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한 도움벨 QR 서비스 도입. CU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의 편의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1만 8천 개 점포에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는 점포 출입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물리적 호출벨의 한계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했다. 고객이 QR코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점포 근무자의 전용 단말기와 포스의 알림이 즉시 전달된다. 근무자는 출입문으로 이동해 점포 출입을 돕고 점포 구조상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대신 확인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쇼핑을 지원한다. CU는 이동약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전국 점포에 적용했다. 고객이 별도의 전화 연락이나 직원 호출 없이 QR 스캔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CU는 장애인 고객의 편의점 쇼핑 이용 향상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CU는 지난해 7월부터 소셜벤트 투아트와 함께 AI 기반 시각보조 앱 설리먼 플러스의 편의점 구매 지원 서비스인 CU 모드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의 가격표나 바코드를 비추면 상품명, 가격, 1+1 행사 정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CU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장애인 편의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BGF 리테일 박종성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편의점이 일상과 가까운 유통 채널인 만큼 다양한 고객의 이용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6월 23일 기사 중 발췌. 한시련 2026년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 대회 성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이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2026년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 대회는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과 연대회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시련 김재룡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 지부장 및 시군구 지회장 등 약 320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김혜지 서미화 의원과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등 내빈들이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대회 기관에는 장애인 정책과 권익 옹호, 조직 리더십,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강연과 발표가 이어졌다. 김혜지 의원의 의정 보고를 시작으로 김일근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의 모두 다 리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정상현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장의 시각장애인 안내법,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나종천 대표의 시각장애인 전화 말벗 상담 소개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한시련 중앙회장과 전국 지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 지역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연대 의지를 다졌다. 김재룡 중앙회장은 이번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 대회는 전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시련은 앞으로도 전국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련은 앞으로도 전국 지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 권익 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블 뉴스 2026년 6월 18일 기사 중 발췌. 지금까지 소리경기 2026년 7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박경선입니다. 감사합니다.